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참 파랗게 질려버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수급도 정말 약했는데요. 그래도 이 안에서 기회를 내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는 않을지 이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30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기관과 외인픽 1, 2위가 같았는데요. 1위는 어제 이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2위는 네이버가 차지를 했습니다. 요즘 시장의 강자인 한국항공우주가 또 기관 매수 상위로 등장을 했고, 오랜만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오늘 뜨거웠던 종목 1승과 컴투스홀딩스, 또 BHI는 검색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들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어디에 주목해 주셨을지 먼저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우리나라 지수나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좋지 않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상당 기간 오래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3거래일 동안에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5거래일, 6거래일 빼고는 거의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쪽에서 가장 후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확실하게 이전 직전 고점을 좀 상승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수급이 쏠리고 있어서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를 매일매일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요. 이렇게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유가 실적에 대한 개선 흐름과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데이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KDI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뭐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조금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최근에 리포트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7개가 나왔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폴란드 완제기 수출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아무래도 펀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25년에 또 체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멘텀이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지나가면서 좀 주가의 탄력도가 떨어질 텐데 25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좀 날 수가 있고요. 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기타 나라에서도 전력 증강에 대한 흐름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뭐 충분히 우리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린 한국항공우주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를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우리기술 투자를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린 바가 있었고, 일단 당시 이후에 주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이 단기적인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 비트코인 어떤 가격 상승폭들이 좀 확대됐던 트럼프 당선 효과로 인한 이 정책 기대감들 내지는 향후에 이 규제 완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던 흐름들이 다소 좀 일시적이나 또는 뭐 제한적인 흐름들보다는 시세 연속성들을 좀 더 유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최근의 어떤 수급 과열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운용사 이 두나무의 지분 7.4%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의 이제 보유 지분
이런 데 관련된 어떤 이슈가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폭들이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 또는 STO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될 네. 때마다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준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최근 뭐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폭들이 좀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 미국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의 가상화폐 ETF 관련된 하루 평균의 유입액이 한 9천억 정도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해당된 기조가 오히려 유동성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은 좀 남아는 있지만 국내 기준에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가 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ETF 관련된 투자는 국내에서는 좀 투자가 좀 금지되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사실 직접적인 어떤 실적 기여와는 좀 관계가 없이 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단순한 어떤 네. 지분 보유 가치가 펀더멘탈과는 좀 다소 좀 무관한 주가의 어떤 상승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고 오히려 이 두나무의 어떤 지분에 대한 보유는 향후에 어떤 외형 가치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공정 가치 평가로서 오히려 확장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있지만 이 부분 역시 해당되는 어떤 지분을 좀 매도했을 때 이에 따른 매도 가능의 어떤 이 평가 차익 부분이 어떤 재무에 좀 영향을 더 크게 좀 작용한다는 그런 이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황들 좀 고려해 보면 뭐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 접근은 좀 가능은 하겠지만 저점 관점에서 뭐 최근에 이전 고점이었던 지난 3월 12,300원을 현재는 좀 단기적으로 좀 돌파는 좀 가능할 수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 이탈이 좀 되지 않는다면 한 1,500원 구간을 좀 지지해 준다면 좀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1,500원을 좀 위협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대폭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의해야 할 구간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뭐 음봉 나타냈기 때문일까요? 검색 상위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1,500원 구간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하본 부장님, 한국항공우주는 사실 지금 따라가도 될까 계속 바라보게 되는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대응 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전 펀더의 상승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본업의 가치가 바뀌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바이오 쪽으로도 보더라도 바이오는 네.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있었던 산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군들은 펀더 자체가 바뀌니까 굉장히 좀 우상향을 꽤 했었거든요. 그쵸. 우리나라 방산주들도 다 마찬가지죠. LIG 넥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 보면은 사실 기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펀더가 어느 정도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잘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펀더의 상승 주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변 대표님, 우리 기술 투자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딩 관점에 이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는 피투자 기업들, 그러니까 상장 기대감들을 좀 앞두고 있는 지분 투자 기업, 뭐 야놀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 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이 재무에 어떤 반영되는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어떤 배당 가능 이익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기여 효과들을 좀 주목해 보면서 상장 모멘텀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유효하고 상장 모멘텀 주목하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우리 기술 투자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하본 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네이버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일단은 수급이 당장 좀 강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와 있는 종목이죠.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또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뭐 연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좀 강하게 담아주는 거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좀 턴을 하는 상황인데 최근 시장 트렌드가 바텀 피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있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단24 컨퍼런스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이버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이후로 좀 피크를 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실적 기조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제 분기별로 최대 실적들을 좀 기록을 하면서 이제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아쉽게도 카카오랑 자꾸 엮이면서 카카오가 안 좋으면 좀 같이 한 대 얻어맞고 이런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없지 않아 억울한 면이 있는데 요번에 이런 AI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게 혹시나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뭐 옛날처럼 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전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까지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짧게 보면 21만 5천 원,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 23만 원까지는 한번 박스권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확장 검색을 지난 10월에 좀 오픈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아이템들을 만들어 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25년도부터는 해당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되면서 아웃퍼폼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제가 종목을 선택해 온 주 요인은 결국에 수급입니다. 수급이 양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가져왔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21만 5천 원까지는 좀 사실 중기적인 수익 관점이긴 한데 뭐 단기적으로 잠깐 접근을 하셨다가 치고 빠지게 하시는 전략도 저는 뭐 크게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박스권 매매 21만 5천 원 선, 23만 원 선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사실 트럼프 집권 2기에 관련된 출범, 뭐 주도진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이 수급의 어떤 악화 부분이 낙폭 확대로 좀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악화되는 수급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어떤 조정 양상 좀 이어졌는데 해당되는 종목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왔던 부분들, 뭐 특히나 오늘 상승의 어떤 배경들이 좀 불명하다는 관점이 좀 있었고 일단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신규 음극재 관련된 개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지만 이 부분이 오늘 상승의 이유로 좀 해석되기는 다소 좀 미미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양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NF의 주가는 좀 비교적 견조함에 좀 불구하고 그 이외의 2차전지 섹터들은 어떤 하락폭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어떤 주가의 어떤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완전하게 좀 바닥을 좀 찍고 나서 반등을 했다로 좀 보기 어려운 측면들 좀 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IRA 관련된 규제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수급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악재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당선 이후에 오히려 해당되는 악재들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측면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오늘 시장에서 좀 나왔던 한 가지 좀 소문들이 좀 있었는데 이수 페타시스가 사실 뭐 네. 제2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뭐 제2호와 인수를 좀 결정했던 부분들 사업 시너지 관점에서 전혀 좀 다른 회사의 어떤 신규 지분 인수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들이 이 부분이 유상증자에 관련된 이 자금 성격을 좀 더 수정하면서 이게 이수 페타시스가 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좀 인수 주체가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일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을 믿고 추경 매수는 좀 다소 좀 리스크하다는 점 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당된 노이즈 이슈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라든가 사업 성과의 밸류 체인들을 좀 구성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2차 전지 사업 시너지보다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한 시너지 부분들이 누구나 봐도 더 이상적인 어떤 효과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래서 그쵸. 이번에 이수그룹이 지금 과연 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습니다. 오늘 20% 가까이 오르는 종가 보이면서 이 상승률 상위로 이름을 올렸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가 어제였나요? 이수 페타시스를 주의 종목으로 베스트 30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한 노이즈도 함께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팩트체크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저희가 들어볼게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변 대표님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 섹터의 수급 동향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좀 과도한 IRA 또는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너무 많이 좀 과대하게 좀 반영을 시켰던 그런 측면들은 일부 저점 매수로 인한 추세 전환에 관련된 기대감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된 영향도는 향후에
반대 입법이 좀 불가능하다는 전망들, 그래서 일부 정책들이 조금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겠지만 극단적인 어떤 정책 훼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 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미국에서 이 합작법인에 대한 어떤 가동들이 좀 더 본격화됩니다. 뭐 4분기 말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라는 시그널,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본 부장님, 네이버 수급은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한다고 하셔서 대응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일단 AI의 힘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또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네. 바닥권이고 최근에 이제 저점 부분이죠. 15만 1,000원 라인 부분에서 좀 쌍바닥을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평선을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랠리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이 종목은 장기로 뭐 어떻게 좀 승부를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이 있을 때 바닥권에서 좀 수급받아서 움직일 때 같이 동행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AI를 키워드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하본 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BHI입니다. 이 종목은 이전에 이제 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네. 뭐 이때도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수주가 엄청나게 좀 뛰어나다. 그때가 이제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정도 됐을 때에 수주 잔고가 8천억 정도가 있어서 이거는 이 회사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시가총액이 4,600억까지 좀 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16%가 올랐고요. 이 회사도 지금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한 달 동안에 양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적 자체가 워낙 긍정적일 수가 있죠. 제가 앞서서 시총보다 더 넘는 이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좀 수주 깡패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 이제 또 신한울에 대한 매출이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들어가다 보니까 차익은 날 수 있겠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전략 변합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라는 힘이 세지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전력에 대한 소모량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또 계속적인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으로 BHI 검색을 가장 많이 된 종목이었는데요.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삼성중공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수급, 2거래 연속 동반수급이 좀 유입됐고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네. 2거래, 그 11월 평균치를 보면 계속해서 좀 매수세는 좀 꾸준히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인의 경우에는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 안에서 이 전반적인 어떤 이 동반수급 기조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수급 기조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기여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과 조선 부분에 관련된 협력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부각됐던 부분들, 이 부분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일단 3분기 전반적인 어떤 조선 빅3의 실적 기조가들이 굉장히 좀 시장 전망치를 좀 상회했던 흐름들, 이 부분은 안정적인 수준을 좀 기반으로 해서 4분기까지 오히려 실적의 어떤 성장성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주량에 대비해서 한국이 좀 많이 좀 비교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네. 중국과는 좀 다르게 선별적인 어떤 수주, 그리고 고부가 선박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중국보다 한국, 조선 빅3가 훨씬 더 좀 경쟁력 있는 어떤 수익 기조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들 좀 고려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상회했고 영업이익 부분이 예상보다는 한 25% 정도 좀 상회했던 실적 기조를 좀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까지 수주했던 전체 선박 수주의 양이 24척인데 이 중에 21척이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의 반영 효과들은 굉장히 좀 타 조선사들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급 반영을 좀 이루고 있다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4분기까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재편해서 이제 4분기 실적 확장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좀 고려해 보면 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변영인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수급 강자 정말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 따라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하분 부장님, BHI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는 한마디로 수주 깡패라고 좀 일단 정리를 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 수주 잔고가 8,300억대입니다. 하반기 넣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가총액보다 굉장히 좀 상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고 좀 이런 펀더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정 PER 수준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방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급등을 많이 했고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서도 단기 차익이 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규 보유자분들은 사실 이평선 단기 이평선 깨지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꼭 11선과 21선 사이에서 매수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BHI 수주 깡패다. 그리고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 보유자에 대한 전략까지도 다 따로 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죠. 이번엔 변영인 대표님의 삼성중공업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실적과 올해 초과 달성이 좀 예상되고 있는 수주 잔고인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이 아니라 내년도 그리고 그 다음해까지에 관련된 고부가 선박 재편들 이 부분의 확장성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종목 둘 다 수주가 포인트이기도 하네요. 자, 베스트 3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